오늘은 이중차분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경제학에서는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려주고 있죠. 그 평가의 어떤 방법은 사건 후의 결과,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생기는 결과,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가상의 결과는 관측이 안 되죠. 가상이니까.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시행 집단, 비교 집단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여기까지 내용이 뭐 엄청나게 깊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떤 효과를 사건의 효과를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진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떠한 지금 뭐 상황이라든지 뭐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요즘 하고 있는 게 다이어트니까 다이어트가 있을 때 그 다이어트의 전후 내가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다이어트를 해. 다이어트를 했을 때 나타나는 상황. 그거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져서 나타나는 그 상황은 내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 그치? 그런데 얘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거. 나는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다이어트를 했잖아. 근데 내가 뭐 미키 17도 아니고, 그치? 미키 18을 또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은하 18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내가 다이어트 하지 않은 나를 지금 비교할 수 없잖아요. 나는 이미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냐? 그러니까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다는 건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의 기문화는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 안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기문화와 다이어트를 한 기문화를 비교하는 게 최상이야. 최고인데, 둘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절대 때려 죽여도 못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거의 비슷한 조건의 두 집단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기문화 하나를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기문화 자체는 시행 집단이 되는 거고, 시행 집단이 되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그 상황,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 상황 하나를 보고, 그리고 똑같은 조건, 거의 그 다이어트를 하고 안 하고 그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거의가 아니라 완전 똑같은 조건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한 조건을 가진 또 다른 집단 혹은 사람에게 이제 그 다이어트를 안 하고 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것을 또 체크해서
그걸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비교 집단이 되는 거겠죠. 굉장히 말을 애매모호하게 뭐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뭐 이러면서 말을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얘기다. 내 말이 더 모호했나요? 그래서 여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그 사건 다이어트죠. 그 다이어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어트를 하고 안 하고 그 사건 빼고 거의 기문화랑 똑같은 애가 비교 집단이 되면 딱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다른 것에는 전혀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집단을 구성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예시가 나왔네요.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이라고 하면 임금에 미쳤다 뭐 열심히 뭐 공부를 해서 뭐 급을 올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뭐 그러한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뭐 영어 공부다라고 하면은 영어 공부를 한 사람과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영어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어떤 사건하고는 상관없이 기존의 집단,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은 일단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이 되도록 임의로 그러니까는 막 뭔가 딱 정해서 막 일부러 뭐 이런 게 아니라 딱딱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하나의 샘플처럼 그렇게 배정이 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람 자체를 어떤 표본으로 삼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중차분법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중차분법에 대한 얘기가 처음 언급이 되네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시행 집단 빼기 비교 집단이 아니라 시행 집단 변화 빼기 비교 집단 변화 이거지. 그래서 그 값이 바로 이중차분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요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집단에서 뭔가 변화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임금을 얘기했을 때 뭐 영어를 공부했든 안 했든 분명히 그 안에서 어떤 임금의 변화는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이 있건 간에 없건 간에 어떤 그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변화가 그 사건이 없었을 때의 변화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같아야 한다. 같은 추세여야 한다. 뭐 이건 거지. 그래서 평행 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꼭 같은 값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우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요 사람이 먼저 했대요.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같은 수원, 그러니까 같은 금강에서 물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같은 곳에서 물을 받아와서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대. 한 회사만 금강에서 섬진강으로 섬진강물로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어디에서 오는 물인지 몰랐대.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같은 수원이었잖아요. 같은 수원이었을 때 이제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들 이제 평행 추세 가정에 의해서 그 평균적으로 같도록 시작이 되었겠지. 그러다가 이제 수원이 달라졌으니까 이때부터는 뭔가가 이제 다른 점들이 나오게 되는 거를 이제 살펴봤겠죠. 그랬을 때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을 내렸다는 거 보니까 그 사망률의 변화가 어느 한쪽이 훨씬 더 많았다든가 아니면 훨씬 더 줄었다든가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겠죠. 그러니까 물이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겠지.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이 방법은 이중차분법이겠죠.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평행추세 가정이 전제가 꼭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행 추세 가정이 어겨지는 경우가 되겠죠. 더 크면 안 되잖아. 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 더 큰 경우에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 집단과 B 집단을 비슷하게 해서 평행 추세 가정으로 시행 집단 그리고 비교 집단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게 지금 평행 추세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이니 요거보다는 A와 A-로 해서 지금 25년에 A가 이러한 어떤 그 추세를 보이는데 24년에는 어땠을까로 그 통계로 이 지금과 비교를 해본다는 거야. 같은 집단에서. 그 얘기인 거죠. 그 이전 시기에 같은 시행 집단, 비교 집단이 아니라 그 시행 집단 자체를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 그치? 그렇게 해서 평행 추세 가정에 완전 거의 평행 추세 가정이 거의 충족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히 충족을 보장한다라고 그러니까 보장하는 거일 수도 있기는 하는데 무조건 100% 아니다는 아닌데 이것 자체가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예컨대 되게 많이 나오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가 나오고 있죠. 인과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왜 충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냐면 이때나 이때의 어떤 경기 변동의 변화나 이때의 경기 변동의 변화가 다르다라면 같은 A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거지. 요즘 어제인가 엊그저께인가부터 갑자기 금값이 막 갑자기 뚝뚝 떨어졌다고 막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금값이 엄청 올랐거든. 그러니까 금값이 작년에는 굉장히 높았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런 어떤 다른 시점인데 그런 금값 자체가 다른데 그 작년에 금값을 사용하던 것과 지금의 금값을 사용하는 그것의 어떤 판매량 이런 것들을 비교한다 하면 이걸 과연 지금 비교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집단과 비교하더라도 동시성을 갖고서 같은 25년의 것을 비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야.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비교 집단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그 얘기인 거야.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겠죠, 당연히. 야, 하나랑 비교하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비교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야? 그지?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할 말이 없네요. 그죠?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기문화 같은 거의 기문화를 비교 집단으로 하면 이건 거지. 그렇게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막 위협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무서운데 이 평행추세 가정이 이제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비교 집단과 완전히 거의 똑같으니까. 그치?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얘기해주고 있었네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틀리시기도 하고 어려워하시기도 하셔서 지금 풀어드리긴 하지만 사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고 또 문장의 어떤 스타일이 바로 옆에 있었던 그 비타민 K 비타민 K 엄청나죠? 그거보다는 훨씬 글이 깔끔했다라고 봅니다. 비타민 K는 진짜 파예요, 파. 그쵸? 그래서 14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 시행 집단의 전후 변화면은 아닌 거 아니요? 그치? 이거는 전후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비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 집단과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결론은 얘가 답이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1이고 다음 2, 3, 4, 5번을 보면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요게 되게 답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작용하는 경우만 요 있잖아. 그치? 그러나 하면서 그런데 여기는 없는이라고 했잖아. 근데 없는 경우가 많다인 거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할 수는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말장난 오진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다. 사실 다른 문제에서는 또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적용한 건 안 된다 이쪽으로 가는 또 문제들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참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인 거죠. 그래서 좀 찝찝은하고요. 평행추세 과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돼야죠. 스노우의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처음에 시작부터 꼭 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스노우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겠죠. 수원으로 인한 거라고 봤으니까. 다음 15번.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기억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은 뭐예요? 바로 여기죠.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노동자 교육을 받으면 고용이 증가가 되는, 얼만큼 증가가 되나 그 효과를 평가한다. 요 얘기인 거야. 그것을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시행 집단이 있고 비교 집단이 있을 때 사실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은 평행 추세 과정에 의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요것만 빼고는 다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의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같지 않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기억인 거죠. A가 시행 집단이 어떻다고 그랬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산업이래요. 비교 집단보다. 이런 조건이면 사실 지금 이 이중차분법을 사용하기가 안 되는 그러한 조건인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여튼 지금 그런 기억과 같은 경우일 때 여기에다가 말을 잘 집어넣어 보래요.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그러니까는 지금 그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용률은 뭐 증감이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어떻겠니? 얘들아, 여기랑 여기랑 생각했을 때,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 생각했을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곳이잖아, 시행 집단이. 그러니까 비교 집단하고 볼 때는 사실 증가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 증가보다 작을 것이다 해야지. 오케이? 이해돼요? 사건이 안 일어났어. 사건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냥 이 자체로 보는 거야. 자체로 보니까 여기는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니까 고용률 증가가 별로 늘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작을 것이다. 이쪽으로 일단 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네. 그러므로 기억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이제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그러니까 사건이 적용이 되는 거지.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 그러니까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일자리가 지금 그 고용률이 지금 급격히 줄어드는 그 비율이 비슷한 그것과 비교할 때 여기는 지금 여기가 더 많이 줄어드는 데고, 지금 또 하나의 비교 집단이 있을 때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 있는데 걔네들은 지금 평행 추세 과정을 지키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과 얘네들을 지금 비교할 때 뭐래? 이용해서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효과 어떻겠니? 여기가 더 크겠니? 여기가 더 크겠니?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지. 여기는 지금 막 그만둔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더 작겠죠. 효과가. 얘네들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작을 것이다. 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됐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16번 보시게 되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래의 표는 S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에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그러면 얘가 맨 처음에 써 있으니까 얘가 이제 시행 집단이 되고 비교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저임금 식당은 저임금이었다가 임금이 지금 바뀐 거죠. 그죠? 임금이 상승이 됐더니 변화가 지금 1.3이 됐대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내에는 플러스가 됐고 얘는 애초부터 고임금을 줬어. 고임금을 줬기 때문에 임금 변화가 없었더니만 마이너스가 됐어요. 얘는 애초부터 뭐 임금 인상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그대로 갔더니 얘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느껴지네요. 변화를 줘서 임금을 높였더니만 얘가 플러스가 되고, 그치? 얘가 제일 어떻게 보면 고용률이 제일 그 임금 상승이 고용에 가장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지금, 그치? 그러면 가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이다. 그죠? 맞죠?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맞고요.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시행집단 여기 그리고 비교집단 요 두 개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그죠? 뭐 여기 위에 볼 필요 없이 그냥 이거는 원래 기존의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나와야 되는 거네. 그죠? 유사성이 높을수록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그리고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3형 증가로 평가된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1.3 빼기 마이너스 2.1 해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지. 그러면 3.4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비교 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요거 아까 열심히 설명했던 그 부분이네요. 그죠? 그 사건 이전 시기에 시험 집단 자체를 비교 집단으로 삼는 것이 꼭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참 위에 거 열심히 따져보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참 허무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5번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마지막 여러 개 이제 얘기한 거에서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맞는 거겠죠.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단어상의 문제였는데 막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